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2월 18일 금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위원과 함께합니다. 이기현 위원,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 경마는 부산경마공원이 휴정으로 인해서 서울경마와 제주경마로 펼쳐집니다. 서울경마가 올 한 해 이제 연말경마로 치러진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랑프리의 소감과 그리고 이번 주 편성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돈 위원. 두 가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랑프리 최근에 한 3년간의 결과 중에서는 좀 박진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풀어드렸던 마필들 중에서 마필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 결과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것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연결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부산 경마가 이제 휴정이 되게 되면서 훈련 시부터 굉장히 빡빡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500두가 넘는 마필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평성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인기권의 마필도 중요하지만 복병권의 회복세의 능력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백돈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 두 마필이죠. 금포스카이나 볼드킹즈 두 마필 다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말 경마는 좀 빡빡하다. 복병마도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랑프리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30조 올즐리 마방에게 먼저 이제 축하의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3세 마필이었죠. 이제 볼드 킹즈 그리고 또 부산의 트리플 라인. 앞으로 내년도에 과연 또 얼마나 더 많이 성장을 할까 좀 기대가 되는 마필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내년도에는 좀 서울 마필들의 선전도 좀 더 노력하면서 이번에는 좀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경마, 이제 금요 경마, 이제 서울 경마, 제주 경마인데 일단 서울 경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슷한 마필들 간이 출전한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어느 마필을 중심에서 공략을 한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이번 주 경마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위원 모두 경마가 연말 경마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보면 일유 경마 때 보면 주로 자체가 워낙 날씨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주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주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주로 컨디션도 꼼꼼히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심사 당시에는 럭키나 더비 에이스, 재건 마필들을 상대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끝걸음 자체는 살려나가는 모습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마필의 주폭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번 주행심사는 가볍게 뛰고 실전에서 좀 더 강하게 말머리를 해주는 19조의 특성상 7번마 테일윈드까지는 관심권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때 모습 자체도 주폭 여유감 분명히 살아있었고요. 게이트 2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충분히 잠재력 기대치는 높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 역시나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필의 걸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는 이 마필 역시도 마필의 직진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퍼펙트 휴머까지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마 원더풀 캡틴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지난 경주들만큼은 그렇게 빠른 경주 흐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난 경주 조건도 좋아졌던 마필 4번마 원더풀 캡틴은 이번 경주까지 탄력까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앞선도 나설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안고 있다라면은 자, 그간 아쉬움을 만회할 찬스를 만난 마필이 1번마 빗가람이 아닌가 저는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마 오하마입니다. 저희 마필은 앞선에 나설 때 좀 더 나은 좀 경지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가 8마필의 단촐한 편성이고요. 자, 선두권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지난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가 있겠고 자, 9번마 마하루입니다.
자, 이 마필도 초반 선두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뭐 선입 전개도 펼칠 수 있는 마필. 전개를 상당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3번마 산타페 명운입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의 작전은 선입 전개를 펼칩니다. 자,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뒤에 자, 2선, 3선에 자리 잡고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마필의 능력상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천지파크라는 마필입니다. 회복세의 모습 속에서 훈련 패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선행을 장악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천지파크까지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자체도 여유감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내선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이번의 경주라면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평가합니다. 자, 5번마 샘솟는 에너지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우리가 점핑이라 그래죠. 이제 레이팅 점수는 맞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좀 노리고 출전한 마필로서 5번마 샘솟는 에너지입니다. 자, 지난 경주에 보여줬던 여력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감량의 이점까지 있다라면은 5번마 샘솟는 에너지도 자, 무시할 필요성은 없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2세마 별정경주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2세 신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2세 신마들 간의 대결인데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마 경주가 단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올해는 좀 신마 수급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신마 경주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 신마 경주가 펼쳐진다는 것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내년 경마가 또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좀 까다로운 경주라고 까다로운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백돌리언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가 능력은 좀 엇비슷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가장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2세 신임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신임 마필들 자체도 기본 전력들을 은폐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당일 주행 심사뿐만 아니라 훈련에서의 모습까지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세력은 바로 4번마 야호 챔피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를 1분 05초대를 끊고서 포화주류에서 1위를 통과했는데 기록뿐만이 아니라 능검에서 주행 심사 보였던 탄력 자체가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초반부터 무리 없이 스피드를 보이면서 앞선에 가담을 했고요. 직선까지 통과하는 시점까지 단 한 번의 추진 없이도 여유감이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훈련 시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데 무엇보다 병합 시에는 국산 3등급의 스피드가 좋은 올 위듬이란 마필과 병합을 해주는데도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이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4번마 야호 챔피언이라는 마필이 좀 발전 기대치가 있다. 호크잉자마지만 좀 발전 기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주행 심사를 12월 11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월 18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출제했는데 이 새벽 조율 컨디션이 어떤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짧게 백돌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기현이요. 입상 기대치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이번 1경주가 이제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마 후리바람입니다. 마필은 주행심사 당시 모습에서는 채찍을 동반하면서 선입 가담을 했던 마필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앞다리 좀
아직까지는 앞다리가 좀 약간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체측 반응이 상당히 좋고 자, 뛰려고 하는 마필의 주행 자세죠. 자, 지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필이 아직까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더라면은 자, 5번마 후리 바람이 데뷔전이지만은 저는 충분히 실전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 의원은 5번마 후리 바람이란 마필을 입상 기대치 높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백동희 의원, 4번마 야후 챔피언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주행심사 당시 때 좀 다소 은폐한 걸음을 보였다 평가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바로 12번마 단비라는 마필이죠. 통과 순위 자체는 6위 정도권으로 좀 가벼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제건 마필들이었어요. 뭐 축하라든가 시티헌터, IM4U 기본 기를 갖춘 시니어 마필들 사이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굉장히 발빠른 모습으로 선두권을 장악해 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잡고 가는 모습에서 통과 자체, 스피드 자체만 확인을 했던 마필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주행 자세도 깔끔했고요. 훈련시 주폭도 살아 있었습니다. 자, 게이트 자체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충분히 보여준 전력과 숨겨둔 걸음 자체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0번마 라인이라는 마필 자체가 주행 심사 역시 이 마필도 통과 자체에만 의를 뒀던 모습이었는데 내측에서 무리 없이 스피드를 보였고 직선까지도 최선이 아닌 말머리에도 여유감을 돋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6등급의 엘파드론과 병합을 해주는데 연일 가벼운 모습 유지해줬기 때문에 이 마필의 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4번마 야후 챔피언의 상대마를 12번 단비와 그리고 10번 라핸드 이 두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견 의원, 상대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백동일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신 마필이죠. 자, 4번마 야후 챔피언입니다. 자, 물론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 모습에서도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외선을 전개했었던 마필이 됐는데, 자, 호킹의 자마답지 않게 자, 목이 높다 그런 모습보다는 목숨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부드럽게 통과한 모습을 좀 보였고, 아직까지는 좀 힘이 덜 찬 모습은 있었지만은 힘만 들어차면은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준 마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자, 9번마 골드 서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주행 심사를 받고 이제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데뷔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준비는 뭐 다른 마필들도 이번 데뷔전을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은 주행 심사 당시에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9번 게이트 조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자, 출발을 하면서부터도 여유 있는 모습. 글쎄요, 뭐 은폐를 했다, 뭐 그런 모습이라도 보다는 점점 통과의 의미를 뒀다. 그런데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9번마 골드 서클 한 달간의 어떤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3대 마필을 좀 관심 마필로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 의원은 5번마 후리바람의 상대마 4번, 9번, 6번 요 3대 마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 의원한테 한번 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마필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이견 의원이 말씀했는데 백동희 의원. 6번마 스타 아리랑하고 7번마 마리란 말이 이제 함께 뛰었어요. 근데 저는 그 7번마 마리는 이제 그 진입 분량, 그다음에 출발 분량 두 번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외곽 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행 자세도 나쁘지 않았었고 6번마 스타 아리랑은 이번에 눈가면을 시작하고 나오는데 마지막 채찍을 좀 동의했다고 나자 그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좀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두 마필을 좀 배제한 이유.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6번마 스타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걸음에 대한 여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선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코너링 자체도 걔가 봤을 땐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전 데뷔전 선두권을 나설 마필들이 몇 도 있는 경주인 만큼 이 마필은 좀 지켜보고 싶고요. 7번마 마리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세 자체도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것 같아요. 마리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많이 끌어준다면 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인기를 많이 끌어주지 않는 복병권의 세계이라면 저 역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 의원한테 똑같이 질문해 볼까요? 뭐 그 두 마필 언급 한 말 6번마 스타 아리랑 그렇다 해도 마리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7번마 마리라는 마필 이번 경주에 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뭐 주행 심사를 뛴 모습들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한 모습들, 여러 뒤의 마필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제 추천 마필들, 관심 마필들을 선정을 할 때 한 7, 8마필 정도가 관심이 있었는데. 글쎄요,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통계 자체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마리라는 마필과 자 마방
이제 10마 입상률이 현재 떨어진다는 부분,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지만 실전 적응에 만족하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 7번마 마리는 이번 경주에 한번 뛰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주행 심사를 보면서 저 역시도 한 8대의 마필, 7대의 마필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가능성을 열어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그래도 백돌년이 그 입상 기대치 높다 평가한 4번마 야후 챔피언과 이견이 말씀드렸던 입상 기대치 높다는 5번마 후리바람, 요 두 마필을 일단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주 등록을 했습니다. 3세 안말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3세 안말들 간의 레이스는 항상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좀 이변 가능성. 안말들 경주는 좀 이변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누차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견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저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관심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좀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5번마 풍잉웡이라는 마필을 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마필이 되겠고요. 글쎄요, 기승술의 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마필의 능력에 아직까지는 안 되는 마필일까? 이번 경주가 이제 검증의 무대라고 좀 펼쳐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출전하는 상대 마필들 간의 능력 차이를 꼼꼼히 분석을 해본 결과 이번 경주에서는 어느 마필도 앞서 있는 마필들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5번마 풍웡이라는 마필. 자, 공백도 있었고요. 자, 지난 경주는 게이트가 불리했다. 그런 조건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화이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 충분히 있지만은 지난 경주보다 게이트 조건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그렇다면 선입 전개를 펼친다라면은 5번마 풍웡. 계속해서 아쉬움을 보여줬던 걸음.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마필. 자,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5번마 풍웡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 갖고 싶습니다. 선행 선임 좀 자유롭다. 선임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던 말인데 휴양을 갔다 와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두 번을 보일지 이번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서소은 기수가 기사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백돌리요.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3세 이하 마필들 중에서 기복형의 마필들, 크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마필들과는 접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걸음을 늘렸던 마필이 있죠. 바로 3번마 비키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는 힘이 좀 약간 덜 찼다는, 고개가 높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실전 데뷔전 때를 보시면 천지 스톰이 이끄는 수성 캡틴이라는 강단 마필들 사이에서 어찌됐든 3위권의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경주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적인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역시 또 상대가 강했죠. 금간축제라는 마필이 빠르게 이끌었고 정말 심한 늑발을 하고도 몰아쳤었던 골드마인, 그리고 직전 경주 아쉬움 이후에 다음 경주에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했었던 모닝스카이가 있었던 흐름에서 결국 4위권까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스피드감도 많이 좋아졌고요. 주폭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뚜렷하게 선두권의 강제가 없는 이번의 경주라면 모든 조건에서 일취월장하고 있는 3번 비키라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리는 3번마 비키라이가 뛰어왔던 상대가 틀리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마 비키라이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견 의원, 풍웡이의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3대 마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3번 게이트에 있는 기절초풍입니다. 1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 주기를 준비를 하면서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실 모습, 빠른 출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보다도 지난 경주에 출발을 하면서부터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마필이 출발은 자리 잡는데 좀 실패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 상당히 많고요. 게이트 13번 게이트로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기승기수가 이제 페로비치 기수로 교체를 했다는데 좀 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선에 자리 잡는데 좀 안쪽으로 출발과 함께 또 내측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을 한다면 13번 기절초풍이라는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두 마필입니다.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3번마 비키라이는 마필. 그래도 가장 뛰어왔던 편성 자체는 강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싶고요. 7번마 리틀 엔젤스라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도 결정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개적으로 풀어갔을 때도 이 마필도 선두권에 나설 수도 있고요. 선임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7번마 리틀 엔젤스까지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5번 풍홍의 상대마를 13번마 기절초풍, 7번마 리틀 엔젤스 이 두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ling 의원, 비키라이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7번마 리틀 엔젤스입니다. 8월 20일 입상 당시에는 내선에서 좀 전개가 밀리고도 끝걸음만으로 올라왔던 2위권까지 입상을 차지했었던 마필이었죠. 자, 그 이후의 경주들을 보시면 스피드를 살려가면서 기존의 모습보다는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력 자체의 모습 자체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내선 3선을 가담하고 나서 끝까지 꾸준함을 보여줬던 마필.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심 선두권 장악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니콜라 기스의 리틀 엔젤스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의외로 변화가 우수해진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레이크 루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9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1위 마필과 36마 신차 거의 꼴등을 했는데도 격차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체중도 많이 불면서 경주력에 대한 향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재검 시 모습, 태양별과 절묘한 선택, 스테스킹, 재검 마필들 상대로 초반부터 의지 없는 운영 속에서도 중속감과 직선 탄력 자체가 워낙에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이번의 상대들이라면 충분히 이변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마 벨라로라란 마필 자체도 최근 두 번의 편성, 발빠른 흐름 속에서도 기본기를 갖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선 1번 게이트의 선전이라면 충분히 변화는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돌ling 의원은 3번마 비키라이의 상대마를 7번 리틀 엔젤스, 10번 레이크 루이스.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번마 벨라로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이 말씀해준 충마급의 마필부터 상대 마필들이 좀 많이 판이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겠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 역시 이번 경주만큼은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백돌ling 의원, 지난주 금요경마 때 총 9개 경주를 적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금요경마 9경주 천지파크의 어프로치를 메인 승부처로 또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상세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백돌ling 의원이 지난주도 전전주도 잘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도 상당한 다적중과 그리고 메인 승부까지 좀 제대로 된 승부로 이끌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말 경마인데 좋은 결과 만들어 주길 당부드렸고요. 자, 출마표 보겠습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조하고 있습니다. 총 19대의 마필인가요? 이 경주에 이제 출마 등록했었는데 상당히 어렵고 재미난 경주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경주인데요. 어찌됐든 1000m 경주는 12두가 게이트를 꽉 채웁니다. 과연 이제 백돌ling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이 경주 승부처로 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ling 의원. 네, 오늘의 승부처 방송 추천 경주는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 9개의 적중 속에서 승부처 3개의 적중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인사를 드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고심스럽게 준비를 했던 한 주였었고 무엇보다 방송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경주 자체에서도 정말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매번 많은 시간을 고민했었고 이번 경주만큼 자신 있게 인사드리고 싶은 마필 바로 12번마 에이스 스피닝입니다. 지금 4경주 자체가 혼합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유일하게 2세 포인마로 외곽 끝번에 12번에 자리 잡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대 마필들의 전력들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여준 마필의 능력과 스피드 자체, 단거리 1000m에서의 경쟁력은 이번 경주도 무조건 통한다라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선언을 가주면 더 좋고요. 선언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선 자체의 발빠른 마필들, 결코 스피드 자체에서 탄력 자체에서 에이스 스피닝이 모든 준비에서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에이스 스피닝 강한 믿음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 몇도 없습니다. 3번마 원더펀치, 4번마 진격의 왕, 7번마 메가 임팩트, 복병이 될 수 있는 8번마 슈프림 리더와 9번 파워비슬까지 가시권의 모습은 드러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압축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마필은 이미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 상태까지 확인한 모습 이후에 강력한 모습으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록 국산 마필이지만 12번 에이스 스프링의 상승세를 기대한다. 상대만은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인기마일 수도 있고 비인기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돌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영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도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이제 앞말들 간의 레이스인데 총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쳤습니다. 최근 보면 그 국산 5등급이 엄청나는 많은 마필들이 지금 포진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적체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스피드에서 전개에서 다시 한번 앞선 마필이죠. 바로 4번마 금강축제라는 마필입니다. 신예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 검사를 치르고 나서 체중이 찌면서 힘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체중이 빠지면서 오히려 주행 자세가 잡혀가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금강축제라는 마필은 주행 심사 때 480kg대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데뷔전 땐 체중이 빠진 460kg, 그리고 직전 입상 당시에는 450kg까지 점차적으로 군살이 빠지면서 능력이 드러나는 마필입니다. 자, 순발력 자체, 중속 자체, 직선에서의 우선 주폭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도 직전의 능력을 살려갈 수 있는 준비된 마필을 소개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번마 금강축제 선전을 기대한다. 이견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4번마 금강축제 좀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입니다.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경주에 금강축제만큼 초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 또 있습니다. 두두 정도가 눈에 띄는데 게이트 조건이 그래도 너무 좋고요. 또 감량의 조건도 좋고요. 또 백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마필이 좀 군사를 빠지면서 경주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면은 4번마 금강축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좀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 공이 금강축제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돌위원,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승급전에서 무난하게 적응을 마친 마필이죠. 바로 11번마 승리 엔젤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부터 기본기를 갖췄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어주었었고 그 인기에 부합하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었죠. 하지만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됐고 좀 열감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 자체는 상대가 좀 많이 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위 자체는 많이 밀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만 막판 직선 결승선에서 보시면 모든 마필들이 거의 뭉쳐서 들어왔어요. 격차 자체는 크지가 않았었고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승급전 적응 이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힘이 차고 있는 11번마 승리인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실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외곽에 있는 14번마 질풍당당이란 마필이 좀 더 무난하게 추임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두권을 끌어주는 마필들이 몇 두 있습니다만 힘적인 모습에서는 떨어지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도 나름의 타이밍을 좀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조금 흐름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추임력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구력 보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14번 질풍당당의 추임력까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위원은 4번 금강축제 상대마, 11번 승리엔젤, 14번 질풍당당 두 마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견 의원, 금강축제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금강축제 상대 마필, 3대 마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개적으로 좀 풀어봤을 때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금강축제라는 마필이 제 기대대로 선두권을 장악을 나선다라고 봤을 때는 자 14번마 질풍당당이라는 마필 게이트는 끝번 신청을 하면서 자 최외곽입니다. 앞선과 선두권과의 그렇게 격차만 벌어지지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꾸준한 직선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질풍당당의 지난 경기 아쉬움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마필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11번마 승리 엔젤이라는 마필입니다. 백정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자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지난 경주에 체중이 불면서 나왔던 건 상당히 더 좋은 조건을 맞이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상대 마필들이 좀 강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1300 거리 경험도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1200. 이 마필도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요. 안쪽에는 2번마 스트롱 러브라는 마필입니다. 금강축제 전개에 따라서 질풍당다도 저도 관심 마필로 보지만은 2번마 스트롱 러브라는 마필도 꾸준한 탄력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2번마 스트롱 러브까지는 충분히 이변권 마필로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거의 공통적으로 금강축제 14번 질풍당당, 11번 승리엔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마필을 좀 말씀했는데 두 분 의원이 승리엔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상대가 강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난 경기 보면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제 거리가 늘었다는 점, 거리 극복을 못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 마필이고 주행 심사 때도 그렇고 데뷔전 때도 보면 흙을 안 맞고 뛰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승리엔젤한테는 최악의 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흙을 고스란히 맞고 뛰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번마 승리엔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승리엔젤과 같은 맥락이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외곽에 있는 13번마 미라클 러버란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도 같은 맥락에서 1000m를 뛰는데 감량은 좋지만 역시 이제 흙을 맞고 뛰다 보니까 별걸음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3번마 미라클 러버란 마필은 1200m까지는 외선 선임을 뛰고도 입상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 또 앞날들 간의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오늘 이제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승부 경주를 지정했다 이런 것보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욕심은요. 서울 경마 그리고 부산 경마, 제주 경마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좀 믿음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사이트에 보면 그 한 수를 누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경마, 부산 경마, 제주 경마를 모두 한 수 100%를 넘기고 싶었어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인가요? 욕심대로 목표대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이게 체력이 빗나간지 모르지만 체력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서울 경마가 남았습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서울 경마 치러지는데 좀 더 서울 경마에 집중해서 유종의 의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제주 중계 6경주입니다. 5세 이하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역시 총 10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주 경마는 늘상 같이 뛰는 말들이 뛰어도 서울도 똑같죠. 같이 뛰어도 이변이 좀 일어나는 게 경마입니다. 근데 제주는 올해 이번 주에 좀 눈이 많이 내렸다는데 과연 이제 주로 컨디션도 어떻게 변할지 이윤 의원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주를 풀어드리기 앞서 이번 네. 주에 좀 제주 쪽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 기온. 일단 고지대 산 쪽에는 눈이 좀 왔고요. 예. 밑에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눈 소식은 아직까지 밑에 이 시내 쪽으로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눈이 안 왔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같은데요. 좀 네네. 그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 같은데 이 6경주 좀 풀어주시죠. 네.
제주마 5세 이하 2,500점 이하 말들의 1,000m 거리를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시내 간의 접점 구도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를 축부제 혼전 경주로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전 말들을 살펴보면 먼저 외곽의 10번 흑폭풍이죠. 직전 경주 다소 인기를 받았지만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역시 전개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또 강한 습보 훈련으로 마감을 하면서 근성과 스피드 살려내는데 주력을 했고요. 추임력에서는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우위의 말로 이번 경주 막판 직선에서의 추임력 발휘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상대로는 또 2번 신의 장군 계속되는 경주에서 기복을 다소 보이기는 하지만은 인기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경주 초반 이 말도 선두와의 거리가 관건으로 보여지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강도를 올린 건 아니지만은 직전에 호흡주의 좋았던 김용섭 기수의 기승으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초반에 선두와 거리차를 벌리지 않고 빠른 전개로 좀 가져간다면은 좀 더 기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상대마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 도전하는 3번 한백 용장 공백기 이후에 꾸준한 상승 전력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전력 상승세에 있는 말인데요. 훈련에 있어서 특별한 모습은 없었지만 직전 대비 예전에 좋았을 때의 걸음을 보여주면서 좀 더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대 강한 면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도전 나서는 상승세의 말이 되겠고요.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두를 더 말씀드리면 5번 새벽바람인데요. 데뷔 전부터 관심을 끌면서 인기를 모았던 말인데 다포 상태에서 장기 휴양을 갔었죠. 이번 휴양을 다녀오면서 이번 경주 데뷔를 하면서요. 역시 속보 위주의 컨디션 조절하는 훈련으로 준비를 했지만은 휴양 시에 외부 사양 관리가 상당히 잘 된 모습으로 경주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권으로 볼 수 있는 인기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 의원님은 그 10번마 흑폭궁 지난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역시 이제 10번마 흑폭궁의 추임력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매경주가 게이트를 꽉꽉 채우다가 좀 9대의 마필이 출주했는데 이럴 때 좀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이 경주를 좀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경주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재미나게 풀어갈 수도 있는 경주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얕잡아 보지 말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도 분석을 하면서 출전 마필은 9마필인데 입상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 저는 7파전 경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서 공략할 마필이 중요한 경주가 또 이번 경주라고 좀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마 비세리온입니다. 지난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들 같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주 송암 히어로였죠. 1번 게이트였습니다. 자, 출발과 함께 송암 히어로가 선두권에 나섰고요. 자, 비세리온이라는 마필도 힘을 한번 썼습니다. 앞선에 나서서 자,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죠. 자, 지난 경주 출주 주기도 맞지를 않았고요. 거리에 대한 경험도 이제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송암 히어로를 보내주고 차라리 초반에 힘을 쓰지 않고 선입 전개를 펼쳐나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 경주 선행을 나서려는 거 아쉬움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또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의 걸음도 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비세리온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3번 비세리온의 선전을 기대한다. 백돌 의원이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 있을까요?
드디어 이제 자기만의 입상 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마 컴퍼스죠. 추임력에 대해서는 뭐 4등급부터도 계속해서 단거리 자체에서부터 경쟁력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모래 반응도 좋지는 못하고 외선에서의 코너링 자체도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단거리 흐름 자체에 굉장히 좀 민감했던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마필이었어요. 최근 뭐 1700과 1400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이제 거리 적응에 이제 상태에 대한 모습도 끌어올렸던 마필이었었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무리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능력을 끌어내면서 드디어 오랜만에 우승으로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해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도 1800 거리죠. 상대 마필들 뭐 송하미어리가 선두권을 나서든 비세리온이 선입권에서 빠르게 가담을 하든 직전만큼 차분히 자기 페이스를 찾아준다면 연투 가능성은 높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이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런 말이 전혀 이제 상반된 두 마필이 나왔습니다. 이기현이요.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8번마 블루 가디언입니다. 자, 지난 경주 이제 강자들과의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이 마필이 출발하면서 좀 더 늦바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원래 좀 초반 순발력도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은 힘들더라도 자,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다라는 전개상에 좀 이적이 있는 마필이 8번마 블루 가디언이기 때문에 먼저 관심 마필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안쪽에는 1번마 벨리스타라는 마필이 초반은 좀 불안한 모습이지만 꾸준한 탄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 경주가 이제 1400 중거리 경주에서도 충분히 선전을 보여줬던 마필. 자, 이번 경주가 1800 아홉 마필의 단촐한 편성이라면은 1번마 벨리스타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 자, 무시하지는 말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3번 비세윤 의원 상대마 8번마 블루가디언, 1번마 벨리스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백돌 의원, 컴퍼스의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는 뭐 선두권 전개도 가능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무빙성 플레이, 전개적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8마 블루 가디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대상 경주 자체에선 상대 자체가 워낙에 강했죠. 능력을 입증하기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주기를 5주를 길게 잡으면서 마필 상태를 만들어 왔는데요. 상태 자체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어떤 전개라도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뭐 비세리온은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주셔야 될 세력인데 그 마필을 배제하고서라도 7번 스테파노라는 마필 자체의 최근의 상승세, 이 마필이 부종 때문에 다리가 좋지를 못해서 조금 주기도 길었었고 좀 안 좋은 상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훈련 때 모습을 보시면 다리 뻗음도 상당히 좋고요. 주폭의 여유가 좋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충분히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결코 무시는 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기현 의원이 3번마 비세리온을 가장 입상 기대치 높다. 그리고 8번 블루가디언, 1번마 벨리스타. 그리고 이제 그 복병권으로 이제 5번마 컴퍼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돌 의원을 보면 5번마 컴퍼스가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라고 평가했고 8번 블루가디언, 3번 비세리온, 7번 스테파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상반된 예측을 했던 경주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마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마 비세리온이 지난 경주에 못 뛰었던 건 부담 중량 때문에 못 뛰었다기보다는 다리 질병을 좀 앓고 나왔던 말입니다. 공백을 가졌던 이유가. 그래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에서 3번마 비세리온 다시 한번 선전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백돌 의원이 이런 표현했죠. 7번마 스테파노도 많이 좋아졌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난 경주가 이제 송하미호로가 끌었던 레이스예요. 송하미호가 일자 레이스를 끌었던 레이스에서 발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800m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고 그 추임력으로 송하미호로를 제압했던 말이 7번마 스테파노입니다. 저는 3번마 비세리온, 7번마 스테파노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호남 2등급 17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1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의 기대감을 높게 평가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8경주입니다. 2등급 1700 경주 거리가 되겠고요. 지난주 경마를 좀 돌이켜보자면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뭐 저답지 않게 뭐 이런 표현이 맞겠죠. 뭐 저답지 않게 뭐 다적중을 좀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뭐 일요일 날
배당을 했었던 마필들은 전부 다 잘 잡아냈지만 자, 중심에서 충마에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경마가 이제 충마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지난주 경마를 좀 돌이켜보면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금요일날 8경주입니다. 2등급 1700. 자, 2등급이라면 우리가 흔히들 접근하시기에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아닌가, 이변이 나오는 경주인가 아닌가. 자, 그렇게들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요. 한 마필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마필이 되겠고요. 또한 충분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Always 위너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경주가 이제 1700에서 걸음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출전 마필은 11마필입니다.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Always 위너는 이번 경주의 선행을 장악해서 1순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 1번 게이트, 지난 경주에 거리 경험도 했던 마필. 자, 이번 8경주는 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Always 위너와 함께 후착 상대 마필들을 압축을 하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타 마필은 거론하지 않은 것 같아요. 1번마 올레이지 위너가 거세 이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 1번마 올레이지 위너가 이번 경주 1700m 1번 게이트 어찌 보면 수말에 있는 마필한테는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합니다. 이 마필을 놓고 좀 후차권을 좀 압축해서 공략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현 의원과 함께 한다 그러면 아마도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9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데이트를 딱 세우고 있습니다. 1등급 경주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101점, 레이팅 점수 101점에서 120점까지 출마 등록을 한 경주입니다. 어찌 보면 1군 1등급 중위권, 중상위권 이 안에 있는 마필들이죠. 능력 상세를 보이는 마필, 이제 능력 한계치를 보인 마필과 그다음에 아직도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함께 어우러진 경주입니다. 먼저 백두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공백 이후에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우승으로 잠재력,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줬던 마필. 바로 3번마 대한장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선두력의 강점도 좋고요. 선두권을 장악할 만큼의 빠른 스피드는 아니더라도 선두권의 흐름에 밀리지 않을 만큼 기본 스피드감도 우수한 마필이고 최근에 강한 상대들 팀에서도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해마를 꺾어내면서 다시 한번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준 마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12마리 출주인데 최근 대비 편성 중에서 강한 상대들은 다 피했다는 판단이에요. 특별하게 선두력 자체가 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마필도 크지 않고요. 힘적인 모습에서 기복형의 마필들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선 3번 게이트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대한장군으로서는 이번 경주까지는 편성적인 호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두리 의원은 3번 대한장군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11번 스페이스포트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경주 1군 1등급에 이제 입성을 해보면서 1등급 마필들과 이번 경주를 치르게 됐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추임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죠.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지만은 부담 중량의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전개를 풀어가면서 이번 경주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스페이스포트 같이 추임력이 좋은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승급전이지만은 11번 스페이스포트가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은 역시 이제 어찌 보면 복병권 전력을 윗선에 좀 올려놨습니다. 백두리 의원, 대한장군의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직전 경주 내선 1번 게이트에서 깜짝 선행을 나서면서 끝까지 버텨냈던 9번 한라축제입니다. 당시에 기승을 이혁 기수가 있었죠. 이혁 기수가 최근에 기승을 계속해서 이마필을 해왔었는데 그때가 이혁 기수가 99승이었고 이마필이 우승을 하면 딱 100승을 채워주는 경주였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혁 기수가 분명히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내선에서 정말 힘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말머리로 우승까지 차지해줬던 마필이죠. 자, 한라축제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습니다만 굳이 뭐 선행권의 마필의 능력이 강하다라기보다도 중반 이후에 힘으로 좀 몰아붙이는 탄력이 좀 강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여유감이 있었던 모습도 충분히 가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 편성 자체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2업 기수의 연속 기승이라면 충분히 연투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대비 조건적인 부분에서 직전 경주도 분명히 좀 변화가 기대됐던 세력인데 기대보다 조금 실망을 줬던 마필이 바로 1번마 더블 샤이닝 같습니다. 이 마필은 굉장히 순발력의 강점이 우수한 마필이죠. 내선 1번 게이트에 이점을 받은 또한 조제리 귀스의 연속 기승 속에서 감량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온 35조인 만큼 1번마 더블 샤이닝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8번 바다질주라는 마필이 선취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 대비 가장 수월했던 편성 속에서 탄력 자체의 모습도 기존의 모습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힘에 대한 여유는 좀 더 기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위원은 3번 대한장군의 상대마, 9번 한라축제, 1번마 더블샤이닝, 여기에 8번마 바다질주까지 3대 마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견 위원, 스페이스포트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지난 경주에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이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8번마 바다질주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원래 또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경주에서는 무빙 플레이를 좀 펼치는 마필이 되겠죠. 자, 지난 경주에서도 충분한 직선 탄력을 보였지만은 3코너를 돌면서 앞선에 나서는 모습, 그 타이밍이 조금은 좀 빠르지 않았나. 조금은 더 마필을 추입 타이밍을 너무 좀 추입 타이밍이 아니죠. 앞선에 나서는 모습을 좀 서둘렀던 게 좀 페인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3번마 대한장군이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 해마리가 이끄는 굉장히 발빠른 견제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게이트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3번마 대한장군 먼저 관심을 필요하겠고요.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더블샤이닝이라는 마필도 꾸준한 경주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단점이라면 결정력이 없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같이 3번 대한장군과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안쪽에는 1번마 더블 샤이닝까지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의원은 백동위원 같은 경우는 좀 인기마 접전을 예측한 경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견위원 같은 경우는 복병권 전력의 상대마를 인기권이 있는 마필들을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백동위원한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포트가 승급전에 그 감량은 좋아요. 근데 승급전에 가능성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스페이스포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매번 입상할 때마다 저도 강하게 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같이 뛰었던 선봉 자체도 직전에 승급전에서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을 빠르게 장악하고도 힘들어했고요. 스페이스포트는 최근 대비 상태를 봤을 때는 제가 봤던 상태에서는 다소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백동위원은 승급전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표현했는데요. 이기현 의원한테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스페이스포트의 상대마를 인기마 중에 이제 다 언급을 했어요. 근데 한라축제가 지난번에 선전을 했는데 이 마필은 좀 배제했어요.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자, 저는 9번마 한라축제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지난 경주가 끝이 나고 저는 이 마필을 이렇게 좀 표현을 써놨어요. 견제 없는 편한 선행이었다. 너무나 편한 선행이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한라축제 지난 같은 경주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과 분명히 달라진 점은 견제 있는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번마 한라축제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을 이번 경주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1등급까지 왔는데 선행을 갔을 때 잘 뛰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래는 한라축제란 말이 이제 그 질주 습성을 바꿔왔던 말인데 어찌 보면 이제 전천후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 선취입이 자유롭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난 경주보다는 전개가 불리하다 이런 표현을 이견 의원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두 분 위원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은 인기마 옥석 가리개, 한 분은 복병마의 반란을 좀 기대하자라는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교마를 풀어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앞선에서 거론했다시피 연말경마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문세영이지 이런 표현을 경마 팬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 연말경마임에도 불구하고 문세영 기수가 건강상 이번 주에 출주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경마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한 주간의 경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자, 냉정하자 이런 표현을 조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